네, 우리 클로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클로봇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클로봇이 최근에 정말로 많은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우리 클로봇 주주님들께서 과연 클로봇을 언제까지 들고 가서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 말씀 한번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아직 클로봇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쯤 매수를 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도 함께 드려볼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클로봇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런 좀 자세한 분석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로봇을 좀 효과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클로봇의 재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급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클로봇을 갖고 가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이제 이번 3분기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다?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작년 3분기에는 분명히 적자였어요. 24억 적자였는데 이게 지금 8억 1천만 원, 8억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가 이게 연결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연결 재무제표란 클로봇과 클로봇의 종속회사들, 이 모든 영업이익을 합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즉 클로봇이 좀 돈을 못 벌었어도 다른 종속회사들, 자회사나 이런 애들이 돈을 잘 벌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괄 손익계산서, 별도 재무제표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봤더니 어떻게 됐죠? 작년에는 21억 적자였는데 올해도 거의 8억이 적자예요. 이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클로봇이 혼자서는 8억의 영업 손실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속회사의 이익을 합쳤더니 8억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이 종속회사가 약 16억치를 벌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클로봇의 종속회사가 어디냐? 일단 딱 한 군데 있어요. 로아스라는 비상장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분율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아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여기가 또 이제 로봇 유통이랑 제조하는 회사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클로봇이랑 같은 비슷한 이제 사업 계열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별도 재무제표만 본다면은 클로봇이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손실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속회사 같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 한 개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연결 현금 흐름 그리고 그냥 현금 흐름, 이 별도 현금 흐름 다 확인을 해봐도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런 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 받아야 되는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줄었어요. 그럼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로봇에 대해서 상황이 안 좋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이 클로봇이 코스피 기업인지 코스닥 기업인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닥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웬만해선 연기금 자금이 이쪽으로 못 들어와요. 연기금은 웬만해서는 코스피 위주로만 이제 바스켓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임을 맡깁니다. 신탁을 맡기거나. 근데 보잖아요. 지금 연기금이 순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 이거는 이제 연기금이 자금을 투신이나 아니면 뭐 사모펀드 아니면 이런 신탁들에 맡겨갖고 들어오는 자금들인데, 이러한 자금들 또한 연기금 거는 연기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이 금융투자에서는 이제 순 매도가 나갔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금융투자업자들이 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관들 있죠.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은 투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신이랑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신 쪽은 이제 뭐 ETF를 추종하는 그 운용사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액티브 펀드겠죠. 왜냐면은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은 지수 추종하는 종목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제가 모든 이제 ETF를 확인한 건 아닌데 아마 ETF 해봤자 이 로봇 섹터 있죠. 로봇 섹터의 지수를 추종하는, 요즘 이제 로봇 섹터가 핫하니까 그런 쪽에 있는 자금들이 조금 유입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다 액티브 펀드 자금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액티브 펀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이 액티브 펀드는 성격이 뭐냐면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도 이게 좀 올라갈 만하니까,
그래서 계속 포트에 담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인 이하로 이제 모집을 하는 이 사모펀드에서도 얘네들 돈 되면 다 하거든요. 그놈들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기타 법인, 이런 금융 투자 기관들 제외하고서 기타 이제 다른 법인들을 의미한 건데, 이제 이쪽에 있던 풀업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됐어요. 자, 풀업들이 뭐냐? 결국엔 이제 회사의 자본을 갖고 매매를 하는 놈들인데, 걔네가 지금 대부분 이제 기타 법인 쪽에 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봤을 때도 걔네는 이제 사실상 이 매매에 대한 좀 달인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애들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 상황과 섹터, 이 사이클을 봤을 때 로봇이란 섹터 메리트가 있고, 그 중에서도 클로봇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꿀팁인데, 이 기타 법인이 좀 많이 있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있죠. 검은머리 외국인, 얘네들도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법인이 많이 찍힌다. 그러면은 아, 돈 좀 있는 놈들이 사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펀드랑 기타 법인이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 돈 좀 있는 애들이 이거를 좋게 보고 사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기업에 한해서요. 코스피 기업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관점이 다릅니다. 아예.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같은 거 보셔도 이런 내용은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클로봇에 대해서 리포트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뭐 스몰캡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마 적정 주가는 특히 이제 목표가 같은 거 제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펄을 굉장히 좀 멀티플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금 재무제표 상으로 숫자가 잘 안 지키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투신에서도 계속 매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점은 성장성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이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멀티플을 좀 많이 부여를 해서, 그러한 논리로 이제 투신에서도 좀 액티브 펀드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클로봇을 이미 들고 있다. 그러면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5만원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 말아 올리는 모습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평선 자체도 지금 5일선, 21선, 61선, 241선 전부 다 정배열 상태에 있고, 5일선 위쪽에 계속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캔들의 몸통이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나는 그러면 물량을 더 들고 싶어, 물량을 더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혹은 추가 매수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수급 현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 얼마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584-8962,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로 1위로 딱 한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거 보자마자 아, 이분은 제 클로봇 영상을 보시고 이 클로봇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 혹은 그냥 매수 타점, 신규 매수 타점 이런 거 어디서 잡아야 될지 좀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분이구나, 제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클로봇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좀 과도하게 올라온 구간입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남기셔서 저와 함께 이 클로봇에 대한 매수 타점들 잡아 나가시면은 꽤나 괜찮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클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드려볼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사를 한 개 보여드릴 거예요. 12월 2일 오전 10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안 728조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주들,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이제 뭐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6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잡아내셨으면은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8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또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GNC 에너지, 이 녀석 또한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7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정책 수혜주로 한번 모아 가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클로봇 19,5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클로봇 현재가 43,400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9,500원 매수 현재가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잡아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의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국민성장펀드일 것 같아요. 일단 이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조에서 150조 원 정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150조 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이런 10대 첨단 산업과 밸류 체인을 포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수혜를 받은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도 AI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많고 많은 AI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서 발굴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된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집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한 번 더 매집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는 쭉 가격이 하락을 했죠. 즉 앞서서 들어왔던 자금이 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재료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언어 모델 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음성 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기업들 네이버나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처럼 독자적인 모델과 솔루션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더 큰 상승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위한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죠. 첫 번째,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 라는 완벽한 3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자면은 차트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거래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세 차례 동안 돈을 쓰면서 올렸다가 뺀 거죠.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는 얼마일까요? 그냥 딱 눈대중으로 봐도 적어도 이만큼이 될 겁니다. 절반 수준인.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자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미친듯한 펌핑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대박 히든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매집을 해서 이후에 시장의 집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